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5천만의 인구, 베트남은 33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억에 가까운 인구로 한국보다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각국의 명목 GDP는 한국의 경우 1조 6,500억 달러로 전세계 11위, 베트남의 경우 2,414억 달러로 전세계 46위이죠.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IMF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베트남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악연으로 1976년 이후 외교가 단절되었으나 1992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어 경제적, 문화적, 인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82%가 한국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죠. 이것은 세계 굴지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 퍼지는 한류로 인한 젊은이들의 호감 때문이기도 하죠. 혹자는 베트남 전쟁 동안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한국인들을 미워하는 베트남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 주석에게 전쟁에 참여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사과를 했고, 그것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리가 승전국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입장이 아니다 였죠. 따라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발생한 불행한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배경을 인지한 채 베트남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 베트남인들이 직접 답변한 글을 접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각색해보았습니다. 나는 꽤 많은 한국인들과 협업을 한 적이 있어. 모든 일이 잘 풀렸어. 그리고 지금 양국 간의 관계를 봐.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삼성의 제품들은 베트남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공생관계가 확실하지.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을 깔본다고 생각해. 내가 어렸을 때 지켜본 것들이 내 뇌리에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한국인들을 싫어했고 한류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10대에는 더 경멸했지. 한류를 사랑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났어.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당했는지,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에 대해 한국인 교수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성세대로서 한국의 역동적인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가난의 끝에서부터 발전된 국가까지 성장하는 것을 직접 지켜봤죠. 이러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태도와 도덕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이겠지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일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건너온 베트남 여성들이 겪는 수모들,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과거 잘못한 것이 있는 이상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반성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과 협력은 자아 성찰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유지할 때 비로소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의 의견을 읽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에 호의적인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만행을 중화시키기 위해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때 저지른 일을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주제가 안 된다 라며 주장하고 다니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에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에 일조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원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었어. 그런데 내 중국인 친구 때문에 인식이 바뀌었어. 그 친구가 말하길 한국인들은 오만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을 비난하는 중국인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이웃나라들이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 주된 이유는 비슷한 역사임에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군신관계였지. 또한 중국에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살아남고 각국의 고유 문화를 지키고 있는 주권 국가는 우리밖에 없어. 이후 중국이 군신관계의 대가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쇠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지키지 못하자 우리는 모두 식민지 생활을 겪게 됐지. 문화가 말살될 위기에도 처했었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영토를 둘로 갈라놨고 강대국들의 거대한 판에서 우리는 한낱 체스말에 불과한 신세가 된 적도 있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가족들은 생이별을 겪었지만 우리는 모두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 한국과 베트남은 각국의 독립과 긍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야. 물론 한국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건 그냥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지만 한국은 부유해졌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 강대국으로부터 항상 위협과 착취에 시달려왔고 나락에 빠져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지만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어. 이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줘야 하고 그런 한국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서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야 해라고. 한국은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발전된 국가입니다. 그 국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친절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울 만큼 급성장을 해냈으며 세계적인 기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한국을 뛰어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죠. 한국의 현재를 지켜보면 우리도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부유하고 강대해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베트남과 좋은 관계이고 베트남에서는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만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처에 무뎌지면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해자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생겨 앞으로의 미래에서 함께 나아갈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민간인들의 교류에서도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진실된 친구가 될 수 있을 테고요. 오로지 역사를 숨기기에만 바쁘고 그때는 다른 나라도 모두 그랬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바쁜 일본. 피해자는 과거를 잊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데 본인들은 거짓 역사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려는 일본.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는 일본.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80세 이상 환자 예방접종 위험 경고라는 제목과 함께 노르웨이 정부는 23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처음 투여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 노르웨이는 이 사망자들 중 13명이 부검을 받았고 그 결과 특히 노약자들의 부작용이 심각했음을 암시한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라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람들의 수는 놀랍지 않으며 기대한 것과 일치한다 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약 190만 개 투여한 뒤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1건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며 이는 100만 회당 11.1건의 발병률이다. 노르웨이 당국이 조사한 29건의 부작용 중 거의 4분의 3 이상이 80세 이상이었다 보도했습니다. 즉 화이자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10만 명당 1명꼴로 매우 안전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깎아내리며 중국산 백신이 더욱 안전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노르웨이 노인 23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이후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화이자 등이 생산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안전상 이유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했고, 양잔추 중국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사망사고가 백신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다며 mRNA 백신의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렵다. 반면 보다 성숙한 기술을 가진 중국의 비활성화 백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새로운 기술인 mRNA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핵산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든 백신을 말하는데, 인체 세포에 주입된 mRNA 백신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며 이 단백질이 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mRNA 백신이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접종자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백신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그야말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령해버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경관들이 부상을 입자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까지 미국을 점령할 수 있고,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미국 10개 주에서 이미 76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최근 동향을 살펴본 결과 향후 몇 달 내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CDC의 코로나19 대응 모델링 팀 책임자 미셀 조한스는 변종으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는 이미 긴장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해 사망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황이 다시 한번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팬데믹 기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잘못 없이 일자리와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과 존경을 잃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라며 2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2천조 원으로 첫 번째 미국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추가 현금 지원, 즉 이전에 600달러를 지급한 것을 합하며 3억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인 모두가 2,000달러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수당을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리고 지급 시한도 3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확대. 세 번째,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1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네 번째, 유급휴가 및 아동세제 혜택 확대. 다섯 번째, 주지방정부 지원금 3,500달러. 여섯 번째, 학교들의 1,700억 달러 지원.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나 올려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 전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설정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15달러, 캘리포니아 14달러, 매사추세츠 13.5달러, 뉴욕 12.5달러 등 대도시들은 그나마 큰 변동이 없지만 엘라베마, 조지아,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22개의 주는 현재 최저임금 7.5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라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들의 공장을 든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너무나도 쇼킹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베 신조가 최측근들의 뇌물 등 온갖 비리 혐의로 총리직을 물러난 데 이어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도 최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대형 계란 생산 업체로부터 농림상 재임 중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500만엔은 단순히 장관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급 사태까지 선언한 상황 속에서 스가 총리가 수차례 회식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회식이 문제가 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0분 정도 회식 자리에 남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뉴욕타임스는 도쿄올림픽 개최 전망 어둡다.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쿄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올림픽 준비로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올림픽 연기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썼다.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다면 일본의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보도했고 AP통신과 영국의 가디언, 스카이스포츠마저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정은경 청장의 전권 갖고 지휘하라.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청장의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언론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대부분의 국가 대통령들과는 달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모든 권한을 전문가들에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극찬받고 있는 점이 바로 투명성인데요. 덕분에 한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내보내도 예상보다 저조한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은 고작 64%, 일본은 69%, 심지어 백신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 영국도 79%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이들을 모두 뛰어넘은 83%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